한국은 사우디와 엑스포를 경쟁하는 관계라 이런 발표는 전혀 의외라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모두가 각자의 국익을 선택하는 국면에서 이런 사우디의 발표는 오히려 당연합니다. 제 아무리 국가 원수끼리 악수하고 관계를 과시해도 중국보다는 한국이라는 의견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중국 역시 경제가 어려운 차에 하나라도 사우디에 빼먹으려고 했지만 사우디 역시 다급한 상황에 국가의 중대사가 걸린 문제를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할 수 없었다는 상황이 나왔다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관련 사안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우디 국가 중대사업 한국 선택. 현재 사우디의 조선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관련 국가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뜻밖의 모든 국제 정세를 이겨내면서 특유의 강점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빈살만 왕세자도 한국에 방문했고 한국이 사우디와 잘 되는 게 당연하다는 말도 하지만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 흐름은 사우디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국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한국은 사우디에 외면당하기 쉬웠는데 오히려 중국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기 때문이죠. 현재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이 외면당하고 현 시점에 왜 한국이 놀라운 결과를 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사우디는 최근 각종 프로젝트에 국가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와중으로 매우 행보가 바쁘며 실제 빈살만 왕세자는 작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밝히긴 했습니다. 일단 지난해까지는 한국은 사우디와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것이 중론이죠. 당시만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선수를 뺏긴다는 예상은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실제 그의 방안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 기업, 기관과 26개 프로젝트와 관련한 계약, 업무 협약 MOU를 맺은 상태며 총 사업 규모는 300억 달러, 약 40조 원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머무른 시간은 채 24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40조 원이 넘는 투자, 개발, 사업 협력, 보따리를 풀면서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대략 사우디 프로젝트의 20%가량을 한국이 가져갔다는 잠정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40조 원의 MOU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반드시 사업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에 매우 큰 포션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빈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 사우디 간 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뛰어넘어서 전반적인 한국 사우디 간의 프로젝트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강달러, 미국 중심주의로 계속되는 위협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이제 원유 중심의 국가에서 미래 산업으로 국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그 기로에서 한국의 첨단 산업을 비롯해 각종 건설 노하우, 방산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요청한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사우디의 한국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미 70년대 중동 건설붐 당시에 사우디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 사우디의 주요 신문사에서는 최근에도 한국인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1970에서 80년대 중동 건설붐이 불 때 부지런하고 손기술 좋은 한국인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당시 한국은 혹독한 사막기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제때 지켜내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우디 담수화 사업을 가장 상호간에 잘 도우며 수주도 많이 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 한국이고 이는 네옴시티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공사 기간으로 실제 사우디의 상징인 제다타워 공기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제다타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세워져 사우디의 자존심을 세울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코로나와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아직까지도 일부 공사가 완공이 안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착공되었지만 이는 사우디의 자존심을 구겨놓고 네옴시티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제다타워 하나도 제대로 완공을 못 시키는데 네옴시티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제다타워 수천 개 이상을 붙여놓은 게 네옴시티인데 이게 가능하겠나? 라는 의문은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사우디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빈살만 왕세자가 무리수를 둔다는 생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이를 막대한 자금으로 무마하고 최고의 건설 국가를 기용할 방침인 것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다뤄진 내용을 종합해보니 더 이상 다른 나라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IT 분야와 5G, 첨단 반도체 공급 등은 삼성 SK, 스마트시티 전기차량 공급과 인프라는 현대차, 도시 전반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공급은 LG, 건설은 포스코와 현대 컨소시엄 등 대부분의 미래 첨단 산업 분야 영역에서 한국은 사우디가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 총수들과 이러한 분야별로의 질문이 오갔으며 매우 만족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안을 잘하고 돌아간 사우디는 역시나 미국과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입장은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미국을 신뢰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과 친밀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갔습니다. 지난 12월 한국에 왔다가 돌아간 빈살만 왕세자는 시 주석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맞았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원유 수입 국가였으니 이러한 대접은 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에 방문했지만 사우디에서 한다는 말은 원유를 증산해달라는 것이었고 사우디는 이제 원유를 사지도 않으면서 원유 패권을 침범하는 미국이 싫은 게 당연했죠. 사우디는 시 주석이 온 자리에서 광범위한 사업에 MOU를 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사우디의 조선소 프로젝트는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산업임은 물론인데다가 사우디는 이제 직접 유조선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등에서 유조선을 조달해 왔으나 한국은 모든 슬롯이 차 있던 적이 많았고 중국이나 일본 등은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에 직접 조선소가 생긴다면 수십 척의 배를 동시에 건조하며 수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가까운 중동 지역의 산유국에 배를 공급하고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수백 명 인원 파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조선산업 역사상 해외 조선소 최대 파견 인원인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선소 프로젝트에 중국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HD 현대의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사우디 조선소 IMI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HD 중공업이 사우디 조선소의 기술 로열티 방식의 조선소를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조선소나 기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끝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무리 사우디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더라도 국가의 기간산업 조선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중국이 아닌 한국임을 분명히 한 것이며 이는 한국의 기술을 높게 사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가 유조선을 찍어내는 중국이지만 이것을 사우디에서 만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한 현대중공업의 IMA는 엔진 분야 및 다양한 조선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고 이미 사우디 아람코 측은 2019년에 현대오일뱅크에 1조 3천억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업 간의 양자 간 두터운 신뢰가 있는 데다가 국가 간은 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은 이로써 해외에서 두 번째로 조선소 사업을 확장하는 국면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조선소를 통해서 물량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사우디까지 벌크 유조선 등을 대거 수주받아 100척 이상 생산해낼 것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기술 로열티를 챙기는 중간적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그다지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만 되고 좋은 게 없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베트남을 비롯해 사우디에서는 한국의 고부가 가치 선박은 생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중국이 저가 수주로 밀고 나오는 것을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함으로 인해서 한국은 로열티를 받고 기존의 중국 때문에 수입이 줄었던 분야에 대해 돈을 챙기는 것이고 중국은 이로 인해 파이가 줄어들고 되려 경쟁자들이 늘어난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소 사업은 다들 군침을 흘리고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은 대거 기술 로열티를 챙기는 방식으로 중소형 벌크 선박 등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생겨야 하는 조선소들이라면 한국이 그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분간은 유조선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한국 입장에서는 큰 손해도 없다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사우디 방산, 한국 선택. 사우디는 미국의 제1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만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 무기도 사들였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방어 체계인 S-400 등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사우디는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쓰면서도 러시아의 S-400을 동시에 사용하니 미국이 펄쩍 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더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의 방산을 다변화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나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당연한 맥락이기도 하죠. 특히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으로 해양 군사 분야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페트로달러 협정을 맺은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 문제가 컸습니다. 자꾸 이란이 문제를 일으키니 미군이 아예 쿠웨이트나 사우디에 주둔하며 이를 커버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으며 사우디는 제 살 길을 찾아 나선 상황이므로 미국을 제외한 최대한의 모든 국가의 방산을 되는 대로 사들인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사우디는 앞으로 미국의 F-35를 비롯해 미국 차세대 첨단 전투기는 받기 어려워졌고 미국에 받을 생각 자체도 없기 때문에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개발하는 차세대 그룹에 참여를 요청합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은 사우디는 이들 3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 GCAP에 완전한 파트너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GCAP 참여 시도는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사우디 참여를 반기는 것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가 GCAP에 합류하면 프로젝트 비용 수십억 파운드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것입니다. 한국만 해도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며 많은 국가들이 결국에는 분담금 문제로 각종 군사 연합 프로그램이 해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버스 등이 참여하는 독일, 스페인 등의 첨단 전투기 협동체가 거의 해체 수순으로 갑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들 국가를 강력하게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 대가로 6세대 최첨단 전투기를 손에 넣고 중동의 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국방 분야에서 미국을 탈피할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우디는 이제 중국까지 고려하면서 방산을 사들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강력한 왕권 통치를 선보이기 위해 앞으로 더욱 국방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최근 사우디가 고려하는 것은 바로 해군 전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우디는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유럽과 러시아, 중국 등을 리스트업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함정은 물론 잠수함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기존의 잠수함 업체들이 사우디와 물밑 접촉 중으로 알려졌으며 중국도 그 대상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하고 잠수함도 많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의 조선소에서는 함정을 비롯해서 각종 선박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밀월이 깊어가는 사우디에서는 중국 잠수함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중동의 정세를 가장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국방당국은 이런 면을 가장 잘 캐치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중국 방산을 구매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한국의 이란 자금 동결 해제가 이란 핵개발 자금에 쓰인다며 강력 비판을 했고 미국이 이란 핵개발 자금을 사실상 제약 없이 풀어준 것에 대해 미국 당국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확보하기 원하는데 최근 사우디 등 여러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특히 사우디가 미국과 멀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군수물자를 사들이게 되는 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우디는 중국보다 한국의 잠수함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한데 중국이 서방의 첨단 반도체나 군사용 부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중국이 최근 태국에 잠수함을 납품하려다가 사실상 퇴짜를 맞은 것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중국은 독일제 잠수함 엔진을 들여오려 했는데 독일 당국은 이제 중국의 군사용품 수출을 금지해버린 겁니다. 이는 러시아 전쟁 이후 러시아 동맹을 비롯한 중국 세력에 대한 경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제 엔진으로 태국의 잠수함을 인도하려 했으나 태국에 곧바로 거부당했습니다. 아무리 사우디가 중국과 밀월 관계라 하더라도 중국의 잠수함을 들여올 가능성이 낮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는 프랑스와 한국 등 주요 잠수함 공급처와 계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특히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 대신 프랑스의 라파를 도입하거나 군수물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6월 빈살만은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서 다양한 군사 협력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가 사우디와 방산에서 결이 맞는 점은 미국이 프랑스의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방문했고 미국의 보잉 대신 에어버스 선물을 통째로 받는 등 프랑스와 중국의 밀월이 깊어갔고 미국 외의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사우디는 이를 놓칠 리가 없죠. 프랑스는 우수한 방산을 다수 거느리고 있으며 사우디는 돈도 문제가 없으니 접근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한 미국 군사력에 의지하는 유럽에서 사우디는 다소 껄끄러운 상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거액의 방산을 주문함으로 해서 환심을 사고 관계를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수함의 경우 미국이 50조 원의 뒤통수를 쳤지만 사우디가 이를 메꿔주면 프랑스 친구는 누가 되겠냐는 거죠. 미국 제1동맹이라는 영국조차 사우디를 첨단 전투기 컨소시엄에 넣으려 하는데 프랑스는 더 환영하겠죠.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우디 잠수함은 프랑스 나발그룹이 가장 앞서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겁니다. 또한 한국도 잠수함을 납품할 수는 있지만 수출 실적은 인도네시아 정도로 미미합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는 물론 독일의 티셴크루프 등에서 오랜 기간 잠수함을 조달하고 부품도 수입했기에 최근 K방산이 워낙 주목을 받고 있지만 잠수함 부분에서는 후발주자라는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뜻밖의 한국이 프랑스 대비해 매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은 사우디가 가장 원하는 기술 이전 형태와 사우디 현지 생산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K방산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한데 현지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기술 호환을 지속 지원해주고 있죠. 반면 프랑스에서는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사우디 왕립 해군의 의도와는 다소 동떨어집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각종 프로젝트를 현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화로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해온 사우디의 담수화 프로젝트는 대부분 한국이 도맡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담수화 기술이 현지화되어 가도록 가장 잘 돕고 협력한 것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방산의 가장 큰 이점인 기술 이전 및 교육, 사후 정비 패키지가 잘 먹히는 국가입니다. 여기에 사우디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쓰일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수백 명 인원 파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조선산업 역사상 해외 조선소 최대 파견 인원인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한국 노하우가 이식된 사우디 조선소에서 잠수함 정비는 물론이고 추후 생산 혹은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더욱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며 다른 국가보다 한국이 갖는 특장점이 존재하기에 한국 잠수함 수주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입니다. 과연 사우디가 이러한 맥락 가운데 한국의 잠수함을 발주하게 될지 그 이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